여러분, 지금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이야기가 시작되면 숨이 멎을지도 모르니까요. 검은 정장 경호원들이 휠체어를 들어 올리던 바로 그 순간, 높은 계단턱에 바퀴가 덜컹거리며 휠체어가 기우뚱했습니다.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 본 적 없는 노신사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지만 다리엔 힘이 없어 허공에서 발버둥 칠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명을 삼키던 찰나, 낡고 해진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하나가 사람들 틈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찢어질 듯 헐떡이면서도 망설임 없이 노인의 무릎 뒤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딱 5초, 고작 5초. 그 5초가 끝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벌렸고 어떤 이는 눈물을 쏟았으며 경호원들은 권총 손잡이를 잡을 듯 손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살짝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끈한 행운 한 줌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서울 강남 한복판, 밤하늘을 찌를 듯 솟은 30층 태강호텔. 그 꼭대기층은 일반인의 발길이 영원히 닿지 않는 금단의 공간이었습니다. 태강그룹 회장 서태만의 전용 펜트하우스. 거실 하나가 고급 아파트 한 채만 하고 병원 응급실보다 더 좋은 의료 장비가 24시간 대기 중이며 복도 양옆엔 경호원들이 칼처럼 서 있고 엘리베이터는 회장 전용 카드키 없인 30층 버튼 자체가 사라지는 곳. 서태만 회장, 올해 68. 흰머리가 반짝이지만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 정장을 입으면 누구나 고개 숙일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 아래는 완전히 마비된 선천적 장애. 어릴 적 부모님은 전국 방방곡곡 명의를 찾아다녔고 수술대 위에 수십 번 올랐지만 의사들의 결론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걸을 수 없습니다. 상체는 멀쩡했습니다. 팔 힘 하나로 휠체어를 밀며 제국을 세웠으니까요. 세상은 그의 성공만 떠들썩하게 칭찬했지만 그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내 발로 걸어보고 싶다. 외로웠습니다. 혈육이라곤 조카 둘뿐. 큰조카 서준호, 42, 냉혈한 재무 담당 부회장. 작은 조카 서민호, 39, 미소 뒤에 독을 품은 홍보부회장. 둘 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삼촌을 향한 눈빛은 늘 똑같았습니다. 언제쯤 자리에서 내려오실 건가요? 요즘 그 눈빛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눈치챘죠. 회장님 말씀보다 부회장님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서태만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회사는 조카들 손으로 넘어간다는 걸.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재활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주 희미하지만 다리의 감각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듣는 말.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또 실망할까봐, 또 무너질까봐.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달동네 반지하. 지하철역에서 20분 넘게 언덕을 올라가야 나오는 낡은 다세대 주택. 그 반지하 8평짜리 방에 강소희, 18, 고3와 엄마 강미정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땅 위로 반만 보이고 철창에 가로막혀 있고 겨울이면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보일러는 매일 새벽 6시 반에 눈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김 몇 장,
계란 반쪽, 밥 한 덩이. 그마저도 사치였습니다. 엄마 미정 씨는 태강호텔 계약직 청소부 3년 차. 정규직 식당은 꿈도 못 꾸고 항상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도시락을 깜빡했습니다. 지갑엔 1,000원짜리 몇 장뿐.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희야, 미안한데 도시락 집에 두고 왔어. 학교 끝나고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소희는 급식 먹다 문자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도시락도 없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었습니다. 식탁이 도시락 옆에 놓인 빨간 글씨 고지서 더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나쁘기 한 임박. 소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대학만 가면 엄마 힘들게 안 할 텐데. 그때 문득 외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소희 10살 때 돌아가신 군 의료보조 출신 할아버지. 소희야, 손끝으로 사람의 아픈 곳을 읽을 수 있어. 너한테도 그 재능이 있다. 잘 키워라.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희 손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엄마 허리 아플 때 한 번 눌러줬더니 엄마가 병원 안 가도 된다며 울었던 기억. 그 후론 생활에 쫓겨 있고 살았던 그 손끝. 그날 소희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호텔로 뛰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태강호텔 정문. 검은 벤츠가 멈추고 경호원들이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서태만 회장이 차에서 내려앉는 순간 계단 두 번째 턱에서 바퀴가 걸리며 휠체어가 기울었습니다. 회장님. 노인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평생 쓰지 않던 다리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그가 신음하며 이를 악물 때 소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분, 근육이 뭉쳐서 죽을 듯이 아프실 거야. 생각할 새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요. 딱 5초면 돼요. 경호원이 막았지만 소희는 이미 회장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무릎 뒤 오금을 양손으로 감싸며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처음엔 노인이 으악 했습니다. 하지만 4초, 5초.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전류 같은 저림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발가락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소희를 잡으려 했고 때마침 달려온 조카 부회장들은 차갑게 외쳤습니다. 저 애 신원 확인해. 출입 금지 등록해. 소희는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름이 뭐니? 강소희여. 소희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강미정 씨는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도난 누명을 썼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딸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소희야, 엄마, 잘렸어. 내가 호텔 온 게 문제라는데. 소희는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조카들은 안심했습니다. 이제 그 애는 다시 못 나타나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68년 만에 발가락을 움직여본 노인이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며 결심했다는 걸. 저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 해. 그리고 사흘 뒤 밤, 검은 벤츠 한 대가 달동네 반지하 앞에 멈췄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좁은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제발, 한 번만 더. 내가 눌러준 그 5초, 내 인생 처음으로 느껴본 감각이었어. 소희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호텔 최상층 비밀 의료실에서 68년 동안 잠들어 있던 다리가 깨어났습니다. 첫날 발가락, 둘째 날 발목, 넷째 날 무릎, 일곱째 날, 서태만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섰다. 내가 섰다. 노인은 울었고, 소희도 울었고, 의료진 전부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조카들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인감위조, 경영권 이양 서류. 하지만 그 서류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문이 열리고 휠체어 소리 대신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서태만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조기 없이 떨리지만 당당하게.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그는 단상까지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섰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은 강소희 학생입니다. 조카들은 창백해졌습니다. 위조 서류는 찢기고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강미정 씨는 정규직 복직, 승진. 강소희는 전액 장학금으로 재활의학을 공부해 태강재활센터 최연소 센터장이 됐습니다. 5년 후 센터 개원 1주년 강당. 서태만 회장이 지팡이 짚고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1년 200명 환자 중 10명이 다시 걸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여고생의 5초였습니다. 강소희가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반지하에 살던 여고생이 엄마 도시락 들고 뛰어가다 우연히 한 분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 5초가 제 인생도, 회장님 인생도, 지금 이 자리 수백 명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진짜 있습니다. 고작 5초만 용기 내면 돼요. 강당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서태만 회장이 소희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소희야, 내가 내 인생의 5초였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옥상, 밤, 소희는 하늘을 보며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희는 웃었습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의 5초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5초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용기 한 번만 내보세요. 그 5초가 누군가의 평생이 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예요.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희와 회장님께 당신들의 5초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라는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도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제 완전히 끝장이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게 마지막이야. 삼촌이 그 애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 우리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서준호 부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창밖 서울 야경을 등지고 앉아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보안팀장 불러. 지금 당장. 30분 뒤 27층 VIP 라운지. 보안팀장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을 삼켰다. 두 부회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꽂혀 있었다. 앉아. 준호가 짧게 말했다. 오늘 밤 22층 2205호실 청소는 강미정이 맞지? 네, 맞습니다. 그 방 금고에 들어있는 롤렉스, 당장 빼서 30층 비상금고로 옮겨. 보안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부회장님, 그건 말 안 끝나. 준호가 테이블을 툭 내려쳤다. CCTV는 오늘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완전히 지워. 출입 기록도 조작해. 강미정이 7시 32분에 들어가서
8시 57분에 나오는 걸로 만들라고. 깔끔하게. 보안팀장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이건 너무. 내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나? 준호가 한 걸음 다가가 속삭였다. 너희 가족 사진 아직 내 책상에 있지? 보안팀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알겠습니다. 시계는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놔 완벽하게. 네. 문이 닫히자 서민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형을 봤다. 형, 이거 진짜 괜찮아? 만약 들키면. 들킬 일 없어. 가난한 계약직 청소부가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훔쳤다는데 누가 안 믿겠어?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웃었다. 사람들은 원래 약한 놈이 죄를 짓는다고 믿으니까. 그날 밤 9시 17분. 강미정 씨는 22층 복도를 밀걸레로 닦고 있었다. 2205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시트를 걷어내고 화장실 거울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금고는 이미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손님이 가져가셨나 보구나.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청소를 끝내고 나왔다. 같은 시각 보안팀장은 손에 땀을 쥐고 롤렉스 시계를 30층 비상금고 깊숙이 밀어 넣었다. CCTV 서버실에서 3시간 분량을 통째로 지웠다. 출입 기록도 조작 완료.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인사팀 호출. 미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제 2205호실에서 5천만 원짜리 롤렉스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대에 출입한 사람은 강미정 씨 한 명뿐이에요. 아니에요.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출입 기록은 분명히 나와요. CCTV는 시스템 오류로 삭제됐고요. 미정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5천만 원, 경찰, 전과, 딸 얼굴, 월세, 공과금,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틀 드릴게요. 시계 돌려놓으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미정 씨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같은 시각, 학교. 소희는 교무실로 불려갔다. 소희야, 너희 엄마 직장에서 연락 왔어. 절도 사건으로 조사받는다는데. 큰일 난리야. 소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2번, 3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 그날 오후 5시, 호텔 최상층. 서태만 회장은 창가에 앉아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미한 온기, 미세한 떨림, 분명히 있었다. 그의 손끝이 남긴 흔적이었다. 노크 소리.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30층 비상금고에서 어제 분실 신고된 롤렉스가 발견됐습니다. 출입 기록을 보니 보안팀장이 접근했습니다. 태만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다. 조카들이었군. 그는 휠체어를 돌렸다. 강소희 학생 집 주소 나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간다. 경호원은 2명만. 30분 뒤 검은 벤츠는 달동네 골목 입구에 멈췄다. 좁은 골목이라 차는 더 못 들어갔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경호원 부축을 받아 반지하 계단을 내려왔다. 똑똑. 문이 살짝 열렸다. 소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소희 학생. 잠깐 들어가도 될까? 방 안. 미정 씨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눈이 퉁퉁 부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회장님이 오셨어. 미정 씨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문 앞에 선 노인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다. 태만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강미정 씨, 시계는 찾았습니다. 누가 숨겨놓은 거였어요. 해고도 내 짓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제 조카들이 한 짓입니다. 미정 씨는 입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태만 회장은 소희를 바라봤다. 목소리가 떨렸다. 소희야, 그날 내가 내 무릎을 눌러준 5초, 내 인생 처음으로 다리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소희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 68년 만에 서태만 회장은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다. 눈물이 비 오듯 흘렀다. 내가 섰다. 내가 섰다. 조카들은 인감 위조로 체포됐다. 강미정 씨는 정규직 복직, 승진. 강소희는 전액 장학금으로 재활의학을 공부해 최연소 재활센터장이 됐다. 5년 후 센터 개원 1주년 날 서태만 회장이 지팡이 짚고 단상에 섰다. 이 모든 기적은 한 여고생의 5초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소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도시락 들고 뛰어가다. 우연히 한 분을 만난 여고생일 뿐이에요. 그 5초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진짜 있어요. 강당은 눈물로 가득 찼다. 서태만 회장이 소희 어깨를 토닥였다. 소희야, 고맙다. 내가 내 인생의 5초였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5초가 누군가의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만 내보세요. 그 5초가 기적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소희와 회장님께 고맙다, 사랑한다, 응원한다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도 기적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숨 한 번 크게 참으세요. 숨이 멎을지도 모르니까요. 27층 부회장 사무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서준호 부회장은 창밖을 등지고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인감, 완벽하게 복제해. 그리고 이 경영권 이양 서류에 찍어. 날인까지 끝내면 5천만 원 바로 입금할게. 법무팀 신입 직원, 28살 여자. 손이 덜덜 떨렸다. 빚이 8천만 원이 넘는 그녀에게 5천만 원은 숨통을 틔워줄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들키면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들킬 일 없어. 내가 다 처리해. 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흔들렸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낼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서민호가 불안한 얼굴로 형을 바라봤다. 형, 진짜 괜찮아? 삼촌이 진짜로 걸으면 우리 끝장이야. 준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택지는 없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게 유일한 길이야.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의료실에선 기적이 피어나고 있었고 27층에선 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서태만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섰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68년 만에 느껴본 땅을 딛는 느낌. 가슴이 터질 듯 벅찼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다. 조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비서실장, 내일 오후 3시. 전체 임원 긴급회의 소집해. 중요한 발표가 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준호는 신입 직원을 다시 불렀다. 서류 봉투를 건네받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잘했어. 이제 이거 금고에 넣어두면 끝이야. 신입 직원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정말 문제 없을까요? 완벽해. 회장님 친필 서명도 있고 인감도 있잖아. 신입 직원은 복도를 나서다. 의료실로 향하던 소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해요. 부회장님들이 회장님은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 뭔가 터질 거예요.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의료실로 뛰어갔다. 같은 시각, 의료실. 젊은 재활의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회장님, 복도 끝에 보안팀이 계속 서 있어요. 어제부터 감시하는 것 같아요. 태만 회장의 눈빛이 굳었다. 조카들이군.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오늘 다 보여줘야겠어. 오후 2시 50분. 대회의실 앞은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입장하고 있었다. 뒤쪽 구석에 강미정 씨와 소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3시 정각.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외쳤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다. 그런데 휠체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또각, 또각. 발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서태만 회장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준호와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